이번에 법원에서 그래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입니다. 네. 검찰의 국정원의 수사가 아니라 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그 지읒, 기역, 히읗, 뭐 자통 간첩단, 네, 뭐 네. 창원 간첩단 이런 사건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민노총 조직국장을 지낸 성모 씨 그리고 또 뭐 포함해서 한 4명인데 대표적인 민노총 조직국장이었던 A 씨라고 성모 씨 A 씨한테 어저께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요 사람은 징역 20년 구형을 했는데 구형을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는 15년 맞습니다. 네,이 이제 나왔고 또 한 명은 이제 저 자격정지 10년, 징역 3년 뭐 요거 있었나요? 민주노총 전 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네.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되었고요. 10년을 7년을 이제 예, 10년에서 구형했고 네. 그리고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한테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민노총은 이거 가지고 노조 탄압한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어요. 2018년부터 4년간 네, 북한과 이제 주고받은 보고문하고 지령문이 102회, 그렇습니다. 102회에 걸쳐서 이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A 씨가 또 북한 교류국 공작원한테 포섭이 됐대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 쭉 지역을 다니는데 캄보디아 프놈펜, 중국 광저우, 네. 베트남 하노이. 해외 이거 여기 간다 그러면 다 그냥 동남아 여행 가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 가갖고 간첩하고 접선을 하고 북한 그 공작원하고 접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문 받아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스스로를 지사장이라고 불렀대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사장, 네. 팀장. 그래서 그 저기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같은 경우에는 강원지사장이었고, 네. 그리고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지사장인데 그 밑에 뭐 팀장, 회장, 뭐 과장 뭐 이런 사람을 둬가지고 조직을 네. 운영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위에 조직이 북한 문화교류국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암호를 쓴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넘긴 거예요. 저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이런 주요 사진을랑 이제 이미 또 다른 정보들을 넘겼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내가 넘긴 그 정보 그 일주일 있다가 다 보도도 되고 인터넷에 올라 있었던 거야 라고 주장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아니 우리를 체포할 때 네.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이거 지금 푸놈펜 뭐 이런데 내가 무슨 활동했나 이런 거 당신들 공조한 거 아니라 국정원이 스스로 이렇게 나 따라다녀 갖고 파악한 거잖아. 그거 위법이야. 그러니까 위법성을 굉장히 많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정보를 하나의 궤로 모아서 북한에게 전달하면 그게 간첩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게 북한과 연계되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부가 어떤 네. 활동을 지시를 할 때요. 그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양경수 노조나 양경수 민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네. 어떤 노동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계속 정치 구호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 그 국가정보원과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북한의 지령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2019년 이게 재판에서 증거 자료를 다 썼던 건데 2019년 1월에는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화성 평택 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라. 네. 자, 여기에 다 노조가 다 있습니다. 네. 화력발전소, 항만 이런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라는 거. 그거 지령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그 방사능 오염수 가지고 민주당이랑 엄청 떠들 때 맞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서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서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자, 가끔 노조들을 발동해서 윤석열 패거리들의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 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 차단, 포위 행진, 연자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이런 식의 그 지령문들이 실제로 받았고 이 사람들은 그건 지들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활동을 했을 뿐이야. 이거 우리는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활동했다라고 변명을 해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런 걸 받는 거 자체가 간첩죄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저는 이번에 진짜 이상한 게 네. 민노총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받았고 네. 압수수색하고 네. 이런 식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네.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활동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압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난 탄핵 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나 광우병 촉집 사태 때나 이럴 때 민노총의 어떤 조직, 네. 그 사람 동원 이거가 어마어마했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북한이 남한 내정에 진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던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저 지난주 민주당이 집회에서 민노총 뺐잖아요. 네, 네. 민주당만 가지고 해보겠다. 네. 안 모였어요. 민노총이 빠지니까 이렇게 숫자가 13,000, 15,000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민노총을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4대 개혁이 교육, 네. 의료, 연금, 노동이지 않습니까? 네, 네. 노동개혁 첫 해 뭐 했습니까? 화물연대 잡았죠. 그리고 민노총 민노총 노조 탄압이 아니라 민노총이 제대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네. 했더니 이 길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그래서 공안 노동개혁 탄압이라고 성명- 하겠네, 민노총에선. 민노총 입장에 탄압인지 모르겠으나 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해야죠. 네. 정상적 노조가 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지고서 네. 그런 걸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노동개혁이 물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뭐 담화에서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노동개혁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지금 가야 할 문제가 아주 산적해 있죠. 3심까지 네. 남아있죠 또. 네. 예.